통일로까지 넓혀서 생각하는 그 말씀 감사합니다. 박상문 박사님 합축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로어에서 한 부분 네, 저는 허남성 교수님의 그 외교적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북아 정세, 북한 정세에 대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중국의 북한 위성국화가 강화될 것이다.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정세가 혼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세 판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패러다임 전환, 이중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오픈 스트레티지, 북한과의 협상과 대화는 유지하되 이면적으로는 북한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데, 그것과 함께 아까 마짜연구원에 우리가 계속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구도의 통일을 끊임없이 얘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야 통일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선점하는 효과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보의 위협은 통일이다.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통일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박정희 장관님 말씀도 거기에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변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중국과 지금 3만 개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2천억 달러 규모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영토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을 양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협상할 부분이 있고 협상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할 부분은 무역 분쟁이라든가 그 외에 경제 문제,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협상을 할 수가 있지만, 중국의 패권적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패권적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인민일보가 지난 12월 23일, 작년 12월 23일자 사설에 인민일보 그 자매지 헌구식보가 다음과 같이 실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좋은 말로 한국을 타일러 왔는데, 한국이 멋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면 중국은 상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에 손봐줄 지렛대가 많아 그중 하나만 사용해도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을 뒤흔들 수 있다. 이게 작년 12월 23일 한국시고의 사설입니다. 이 사설 내용은 1393년 이시조선이 만들어진 그 다음에 명나라의 주원자의 태조 이성계에 보낸 편지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병력이 100만이고 전함이 천리길에 뻗치니 아래의 물길과 요양의 육로로 들어간다면 부구한 조선이야말로 죽지 아침 한 끼거리도 되지 못할 것이니 너희들의 무엇으로 당할 수 있다는 말이냐. 중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600년이 지나도 7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저는 중국을 길을 한번 꺾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도발을 군사적으로 대결하자는 얘기 아니고, 중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는가, 인권 문제라든가 민주화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언젠가 한번 탈북자는데, 중국의 길을 꺾지 않으면 통일에 굉장히 큰 방해적이 될 것이다. 쓸데없는 중국의 패배주의는 좀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갖고 있는 많은 약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중국에 대한 태도는 투 트랙 스트레이트입니다. 하나는 네거티브, 하나는 포지티브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통일에 협조한다면 우리는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고 중국과도 윈윈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자꾸 개발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뻔뻔히 북한을 넘보고 영토를 침범하고 통일하는 걸 방해할 때는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소수민족 문제를 들고 나오고 북한의 약점, 중국의 약점, 농민공 문제, 하루에도 작년 한 해 7만 건의 폭동이 일어났다는데, 이런 그 어두운 면을 우리가 집요하게 해서 중국에게도 손해준다는 네거티브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기선왕 교수 얘기가 나왔는데, 기선왕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도 우리 경제에 깊숙이 의존되어 있다. 한국이 좀 제대로 좀 더 대담한 목소리를 내라. 기선왕 교수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조공, 책봉 시대에 조공, 책봉 시대의 그런 정신을 갖고는 우리의 통일이 이렇게 어려웠다 이런 말씀과 함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얼마 전에 독일의 주요 일간지 디벨트지가 노드 코리아스 하임리 프론인데 북한의 비밀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붕괴와 국변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비밀 친구들이 네 나라가 있는데, 5나라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대한민국의 일부도 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를 나열한 겁니다. 하나는 중국은 경제적 안정성장을 위해 북한의 야기될 동북아 위협을 극도로 꺼리고 있고 특히 급변 사태에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한 것을 우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밀 친구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러시아도 동북아의 안정이 깨지면 난민에 대한 우려가 있고 경제적으로 이란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북한의 비밀 친구들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북한의 비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존재로 주한 미군의 주둔과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데 북한이 없어지면 동북아에서 미군의 군사적 주둔의 명분이 없어진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명분으로 군사적 재무장을 촉진하고 있는데 북한이 없어지면 그 명분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밀 친구다. 대한민국도 북한의 비밀 친구다. 일부 종북 세력들이 한국이 통일을 할 경우에는 막장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통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통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북한의 비밀 친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통일 외교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대중국 러시아 통일 외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난민은 100% 우리가 책임진다고 국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탈북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아까 통일은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탈북자도 못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염치 없는 짓입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모든 탈북자는 우리가 보호한다고 참여하는 겁니다. 통일외교 제2라고 생각하고요. 대미국 통일외교는 통일된 북한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주한미군 당분간 주둔해야 된다는 통일된 독일이 나토의 회원국이 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어떤 외교적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세력의 문제입니다. 천안함 사건의 30%가 믿지 않는 이 세력들 말이죠. 기초부터 잘못 역사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보다 단호한 그런 저희들만 해도 힘을 결집해서 정말 한국의 역사 문제, 근현대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좀 세밀하고 치밀하게 좀 힘을 같이 모아서 이래 대처한다. 이것을 통일에다 생각을 마련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